5월 6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흐름은 참 어리버리합니다. 이 관세 리스크가 여전히 시장을 압박하고 있어서 사실 지금 시장 분위기 안 좋다고 욕하기도 뭐한 게 이게 트럼프발 이슈 때문에 이러는 거라서 이건 뭐 답이 없습니다. 그냥 기다려 봐야 되는 거고, 어떤 방식으로 미중 무역 갈등 양상이 완화될 것인가, 이 관세 협상이 어떤 방식으로 타결될 것인가, 이게 지금 글로벌한 큰 그림에서 리스크가 온 거기 때문에 뭐 비트코인 언제 움직이냐, 뭐 XRP 언제 움직이냐, 뭐 이런 얘기는 사실 지금 의미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리스크를, 지금 거시경제 리스크를 위험자산 시장이 소화하고 있는 거라서 어렵습니다. 거시경제 리스크 대응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와중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9만 달러 중반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거, 이더리움 1800달러, 솔라나가 좀 빠졌네요. 그래도 150달러 주변에 있었는데, XRP는 2.1달러, 2.2달러 여기서 지금 어리버리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재료 하나가 들어와 줘야 합니다. 일단 관세 리스크 플러스 유동성 리스크, 그러니까 금리 이슈, 이게 지금 한두 달 안에 잘 벌어져 줘야 되는데,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그게 정리가 잘 안 될 때까지는 계속 이럴 거예요.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라서 왜 언제 오르냐, 대체 언제 오르냐, 막 이런 거는 사실 의미 없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거로 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 좀 큰 틀에서 바라봐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비트코인 어쨌든 그래도 다행인 게 95,000달러 계속 두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동안의 흐름은 굉장히 좁은 박스권에서 오르내리고 있는데, 아직 조금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5,000달러 리테스트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 계속 올랐다 빠졌다 하는 게 이 트럼프 입에서 지금 놀아나고 있잖아요. 2주 안에 또 이번에는 의약품 관세를 또 발표하겠다라고 멘트가 나오면서 시장이 급락이 나왔고, 지금 시간 외에 주식시장 보니까 팔란티어, 뭐 테슬라 줄줄이 빠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간단치가 않아요. 대체 언제 오르냐, 막 이런 말은 지금 단계에서는 의미 없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리스크가 해소가 돼야 되고, 금리 이슈가 정책 피보팅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야지 전반적인 불확실성 해소 플러스 유동성 확장, 이 두 가지가 맞물려야지 지금 시장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그냥 도 닦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뭐 투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실 때는 되게 짜증날 수 있는데, 뭐 어쩌겠어요. 트럼프 말 한마디에 지금 저러고 있는 비정상적인 양상이 글로벌 지금 금융시장 환경에 다 때려박히고 있는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7포인트 오른 59를 기록하면서 중립 단계에서 탐욕 단계로 올라선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엄청 빡셉니다. 65%대까지 지금 올라선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기울기가 굉장히 가팔라서 어느 순간 이제 저항 맞고 떨어지긴 할 텐데, 그 재료가 들어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 말고는 사실 뭐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뭐 전혀 없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비트코인 98,000달러 저항 돌파에 실패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이건 매수세가 둔화됐기 때문이다 라고 글래스노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98,000달러 저항선 돌파에 실패하면서 매수세가 둔화됐다. 현재 비트코인의 수익 상태 비율은 86%에 달하고, 이건 강세장 국면에서 흔히 나타나는 수치다. 다만 해당 구간 수익률 86%는 과거 비트코인 단기 보유자의 차익 실현이 집중되어 왔던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비트코인은 향후 추세를 가를 중요한 가격대에 진입해 있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98,000달러 저항선을 돌파하고 최소 95,000달러 위에서 일봉 마감이 이루어져야 한다. 반대로 100일 이동평균, 200일 이동평균이 위치한 9만 달러 아래로 빠질 경우에는 다시 한번 85,000달러에서 75,000달러까지도 리테스트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하죠. 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9년 말까지 상장사들의 비트코인 매수 규모가
3,300억 달러에 달할 거라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장한 기업들의 비트코인 매수 규모가 2029년 말까지 3,300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트래티지가 단일 기업으로서 향후 5년 동안 124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말고 다른 상장사들이 비트코인 매수 전략에 대략 2,050억 달러를 할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매수 전략을 모방하는 저성장 소규모 기업들이 이걸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일본의 메타플래닛,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런 회사들처럼 일본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꿈꾸는 그런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글로벌하게 이런 기업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기관 매수의 어떤 근본적인 모멘텀이 될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걱정 없어.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세 충격 여파로 인해서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다소 어수선한 흐름을 보이곤 있지만, 기관들이 조용한 매수를 지속하고 있다는 게 재미있는 포인트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신호는 역시나 블랙록입니다.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한 대규모 매수,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에 나타난 고래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블랙록의 IBIT는 최근 비트코인 시장에서 엄청난 존재감을 보이고 있는데, 4월 한 달 동안 여기에 유입된 자금이 무려 24억 5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같은 기간 모든 비트코인 ETF의 순유입 30억 달러 가운데 80%를 블랙록 한 곳이 차지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블랙록은 뭔가 지금 있어요. 그게 뭔진 모르겠지만 뭔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한 번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나 4월 마지막 주에는 불과 7일 동안 IBIT를 통해서 25,430 BTC, 금액으로 따지면 25억 달러, 한화로는 3조 4천억 원, 이 정도 규모의 비트코인이 추가로 매수가 됐습니다. 이로써 IBIT가 보유하게 된 비트코인은 60만 1000개, 561억 달러, 와 쉽죠? 단일 기관으로서도 전세계 비트코인 보유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됐다. 누가? 블랙록이. 이런 블랙록의 대규모 매수 공세가 최근 비트코인 가격을 견인하는 주요 원인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랠리는 기관의 매수가 주도하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관망세다, 이런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역시 기관과 거대 자금의 조용한 매집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 기업 글래스노드 데이터를 보면 1000개 이상을 보유한 비트코인 지갑 주소 수는 3월 초 이후에 크게 증가해서 4월 15일 기준으로 2107개로 4개월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3월에서 4월 사이에 새로 등장한 거대 고래 지갑만 60개가 넘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10BTC 미만을 보유한 작은 지갑 수는 사실 이것도 좀 부럽죠. 비트코인 10개 미만 보유한 상대적으로 작은 지갑 수는 오히려 감소 추세를 보였는데, 이건 이번 상승장에서 소액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지표는 거래소의 보유 물량인데, 4월 중순 고래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신규 채굴량의 300% 이상 시장이 흡수하면서 거래소 예치 잔고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자들이 코인을 거래소에서 빼내서 자기 지갑에 보관한다는 것은 당분간은 매도 계획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시장 유통 물량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거대 자금의 이런 매집 흐름은 비트코인 가격의 저변을 탄탄히 구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온체인 지표는 개인 투자자보다는 기관, 고래들의 누적 매수가 두드러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눈에 띄는 가격 급등이 없었던 동안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장의 손바뀜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블랙록을 필두로 한 기관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매수세, 여기에다가 온체인상의 고래지갑 증가 추세는 겉으로는 조용한 이 시장의 이면에서, 사실 조용한다라기보다 좀 깝깝하죠.
깝깝해 보이는 이런 시장의 이면에서 여전히 큰 손들의 강력한 매수 압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띄는 급등락은 아니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큰 손들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한숨 돌리는 다소 밋밋하고 지루해 보이는 그런 시장이지만 앞서 짚어본 것처럼 그 이면에서는 조용한 매집의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가격 차트만 보면 며칠째 9만 달러 중반에서 와리가리 하면서 잠잠해 보이지만 좀 짜증나게도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 무대 뒤에서는 기관들과 고래들이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사들이면서 상승 동력을 비축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작 일반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열기는 크지 않는데도 사실 많이 빠져있죠. 요즘에 짜증나는 사람들도 많이 보이고 모질이 지수가 급등한 듯한 그런 경우도 많이 보이고 이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아주 크게 무너지진 않고 나름 9만 달러 중반대에서 견고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이런 상황들이 있다. 이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바로 누가 이렇게 조용히 사고 있나 라고 보면 이 스마트 머니인 거죠. 블랙록을 비롯한 ETF 투자자들, 온체인에서 포착되는 이 거대한 고래들, 앞서 언급했듯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번 지금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뛰어들기보다는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런 눈에 띄지 않는 매수 주체들이 지금 현재 어떤 이런 아주 직접적으로 강력하진 않지만 9만 달러 중반대에서 비트코인 가격을 유지시키는 그런 주역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사례를 봐도 이 거대한 자금은 이 대중이 주목하지 않을 때 미리 포지션을 잡고 이후에 개인들의 관심이 폭발할 때 이미 상당한 물량을 확보한 상태인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1년 불장 때도 초기에는 기관 고래들이 선제적으로 매집한 뒤에 뒤늦게 개인 투자자들의 열풍, 이 포모 열기가 더해졌었습니다. 결국 조용한 강세장은 겉으로는 잠잠해 보여도 속으로는 이미 상승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는 그런 시장을 의미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장이 딱 그런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이런 흐름을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하느냐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나름 전문 분석가로 알려진 인물들은 이런 상황들을 파악하고 있어서인지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닥터 프라핏의 경우에는 지난주에만 블랙록이 25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입했는데 그 사이에 개미들은 겁에 질려있고 기회의 땅에서 멍 때리고 있다. 블랙록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고 개미들은 여전히 무감각하게 자리하고 있는데 곧 비트코인은 10만 달러를 돌파하게 될 것이다. 비트코인이 매우 낙관적인 상황인데도 이걸 이해할 준비가 된 사람들은 많지 않아 보인다. 1년 뒤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양반 X 피드 보면은 진짜 이 글로벌 모지리들의 이 천태만상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되게 재밌습니다. 어쨌든 이 양반이 계속해서 저번에 9만 달러대 매도하고 7만 달러대에서 다시 매집해서 10만 달러를 견지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또 다른 분석가 맥스는 비트코인이 다시 박스권 안으로 들어왔고 이 위에서 주간 종가를 만들어냈다. 이제 더 높은 범위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새로운 올타임 하이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10만 5천 달러 돌파 이후에 12만 달러 돌파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 돌파, 이제 시간 문제라는 관측도 여기저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언제 어떤 방향으로 펼쳐질 수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눈앞의 조정과 숨고르기가 오히려 더 큰 도약을 위한 에너지 충전일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으로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용한 강세 속에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기관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데이터로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같은 개미들은 어떤 전략을 가져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겉보기에는 조용한 시장에
보이지 않는 그런 흐름을 읽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물론 어렵지만 블랙록과 같은 기관들의 동향은 상당히 중요하고 온체인 고래지갑 증가 추세, 이런 거시적인 자금 이동을 주시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큰손들의 움직임이 곧 향후 방향성에 대한 힌트가 될 수 있기 때문이겠죠. 또 이 짧은 변동성에 우리가 잘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며칠 동안 가격이 오르내린다라고 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98,000달러 부근에서 나타났던 조정은 어디까지나 기술적인 숨고르기였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더군다나 트럼프 말 한마디에 시장이 요동치는 그런 환경에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정상적인 시장 환경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인 투자 스탠스를 견지하기 위해서는 단기 변동성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크게 보는 안목으로 추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 개인적으로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장기적인 안목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되게 어렵죠. 기관들과 기업들의 참여 확대, 그리고 4년 주기의 반감기 등 장기 호재 요인들을 고려하면 비트코인의 거시적인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번스타인의 분석처럼 앞으로 수년 동안 수천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도 자리하고 있는데, 또 몇 주, 몇 달 이런 조정보다 몇 년간의 큰 흐름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단기적으로 급등세가 또 나와주면 거기서 이제 차익 실현도 하고, 어느 정도는 좀 긴 호흡으로 바라보고 이 투자의 관점을 정립하고, 이런 게 참 중요한데 물론 어렵습니다. 말이 쉽지. 그래서 비트코인의 근본 가치와 희소성을 믿는다라면 어느 정도는 홀딩 스탠스 전략이 충분히 유효하다. 누가 어제 댓글에 그렇게 남기셨던데, 나는 공부 안 한다, 공부할 필요 없다, 그냥 비트코인 사서 홀딩하면 된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되게 끄덕끄덕했습니다. 뭔가 이 고수의 내공도 느껴지고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했는데, 나는 단기적으로 지금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장기적인 관점이 어느 정도는 장착이 되면 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좀 더 편안하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조용히 있을 때 오히려 기회를 준비해야 한다,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가격이 횡보하거나 주춤할 때, 그러니까 요즘같이 재미없고 몇 달 내내 폭등했다가 갑자기 막 폭락했다가 조정받으면서 횡보하고 답답할 수 있는데, 이럴 때를 이제 활용을 해서 나만의 원칙을 점검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조용한 강세장 속에서 저점 분할 매수, 이런 방식 등을 통해서 포지션 구축하고, 앞으로 또 분위기가 또 달아오를 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오긴 올 것 같잖아요. 이 관세 리스크가 어느 정도 상황이 되면 정리가 될 거고, 금리 이슈, 연준의 정책 피보팅도 6월이 될지 7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시장에서는 6월과 7월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때가 되면 벌어질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급하게 뭔가 일이 벌어졌을 때 쫓아간다라기보다 미리미리 대비하는 시간으로 활용을 하면 좀 더 건강한 시간으로 지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개미들 입장에서는 인내와 확신이 결국 성과를 가져온다. 이거는 이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흐르고 있는 이런 거대한 자금의 방향을 또 이해하고 나만의 투자 원칙을 지켜간다라면 기준점은 내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매수를 하거나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누군가, 예를 들어서 저희 채널 내용도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구나라는 걸 참고를 해야지, 이런 것들을 맹목적으로 맹신하거나 큰일 납니다. 그러면 또 그런 유튜버들 이렇게 막 시세 위주로 얼마 간다, 이런 거에 너무 자극적으로 반응하면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블로그 내용들, 어디 X 플랫폼 위주에 있는 잘 활성화되어 있는 분석가들, 이런 거 멘트 한두 개 듣고 대응하면 정말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재료들을 다 모아서 분석하고 나만의 전략으로 소화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개미들 입장에서는 결국엔 공부를 해야 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동의를 하시든 안 하시든 그건 이제 알아서 판단하시는 거고,
저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오히려 지금 같은 때가 기회였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여기서 막 멘탈 흔들리고 그러는 것보다는 한 번 더 차분하게 시장을 바라보면서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속으로는 뜨거운 이런 흐름을 잘 파악하고 다가오는 기회를 잘 잡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